문화의 수수께끼, 포틀레치. 호혜성의 원리. 가난에 찌들어 있는 노동자 기업가인 데인 아테나에서 시작해 준세습적인 쿼키호틀족 추장들에 이르는 진화론적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경제의 기초가 되는 공업노동이나 공업노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가장 좋은 물품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습적 재앙들의 치하에 있는 국가조직의 사회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제국에서는 고귀한 신권을 움켜쥔 지배자들이 화려한 궁전과 사원, 대기념탑 등을 세워 위신을 세우고 포틀레치가 아닌 군대의 힘으로 모든 도전자를 굴복시켜 자기들의 세습적 특권을 합법화한다. 반대 방향으로 제왕들에게 포틀레치 추장들을 거쳐 대인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경쟁적 과시행위와 응청왕청 소비하는 개인들의 소비행위들이 사라지는 평등주의적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또 위대한 인물을 마술에 걸린 자로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조차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돌아갈 수도 있다. 최근까지 존속해왔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진정한 평등주의적 사회에서는 경쟁적 축제 형태에 따른 분배 제도가 없었다. 그 대신 호혜성의 원리라는 교환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호혜성이란 개인 사이에 돌려받을 대가가 무엇인지 또 언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하지 않은 교환이 발생하는 경제적 교환 방식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용어다. 피상적으로 볼 때 호혜적 교환은 도저히 경제적 교환이라 볼 수 없다. 호혜적 교환은 한쪽에서의 기대와 다른 쪽에서의 의무가 언급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상대방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시혜자의 어떤 저항도 없이 또 수혜자라는 어색함도 없이 계속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거래 행위를 순수한 선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되돌아올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의 균형이 상식 밖이라면 마침내 시혜자는 불평과 험담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수혜자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인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혜자가 악령에 접심되지는 않았는지 또 마술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된다. 이처럼 평등주의적 사회 속에서는 호혜성의 원칙을 계속 위반하는 개인을 사실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취급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과 재화 또는 용력을 서로 교환하는 양식에 관해 생각해보면 호혜적 교환 방식이 어떠한 것과 비슷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형제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에 관해서는 화폐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별 부담 없이 셔츠나 사진첩을 자유로이 빌려가며 서슴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한다. 형제의 우애나 친구 간의 우정관계 속에서 양쪽 중 어느 한 편이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해서 우애나 우정의 금이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 친구가 자기를 식사에 초대했다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그 초대에 답례를 못하고 있는 동안 그 친구가 또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2번 또는 3번씩 응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한쪽이 주는 것 없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시혜자는 무언가 빼앗기고만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관대하다는 말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잘 속는 호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명백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호혜성의 원칙으로 돌아가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당하는 곤혹스러운 문제와 같다. 선물은 너무 싸도 안 되고 너무 비싸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거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표를 제거해버린다. 우리가 호혜성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화폐와 매매가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봐야 한다. 호혜성이란 어떤 것을 정확히 계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계산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사실 누군가 실제로 어떤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다. 혹자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생활 방식이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어떤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짜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물품이나 용력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무례한 태도로 여긴다. 중부 말라야의 세마이족 사회에서는 사냥물을 친구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사냥꾼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마이족과 같이 살아온 덴탈인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고기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사냥꾼의 성공이나 관대함에 놀라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카우카족 대인들이 두드러진 과시행위나 포틀레치를 행하는 주장들의 거만스러운 어풍 그리고 신분을 표현하는 상징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세마이족의 생활 양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겸손해야만 한다. 평등주의적인 세마이족의 생활 양식에서는 경쟁적 재분배를 통해 신분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흥청망청 소비하고 낭비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상상할 수 없다. 평등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대하거나 어느 누군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불쾌해하고 경악한다. 토론토 대학교의 리 교수는 평등주의 사회의 사냥꾼과 채집자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호혜적 교환의 의미에 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다. 리 교수는 거의 1년 동안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부시몬족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식생활을 관찰했다. 리 교수는 부시몬족의 협조적인 태도에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의 정상적인 식사 방식과 행동 양식을 해치지 않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크리스마스 무렵 리 교수는 부시몬족이 고기를 얻기 위한 교육 장소로 종종 이용되는 인근 사막의 변방에서 야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소 한 마리를 선사할 목적으로 지프를 타고 여러 부락을 다니며 가능한 한 큰 수소를 구입하려고 했었다. 리 교수는 마침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몸집이 큰 수소를 먼 부락에서 찾아냈다. 여러 원시 종족과 마찬가지로 부시몬족도 살찐 고기를 무척 먹고 싶어 했다. 부시몬족이 사냥으로 잡은 동물들은 되게 여비고 말랐기 때문이다. 리 교수는 야영지로 돌아와 자기는 생전 처음 본 거대한 수소를 산호하는데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테니 잡아먹으라고 부시몬족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깜짝 놀랐다. 그는 그 수소를 어디서 샀고 털은 무슨 색이며 뿌리 크기는 얼마만 하냐는 등 꼬치꼬치 물어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도 그 소를 본 적이 있어.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소였어. 그런 쓸모없는 짐승을 사두었다니. 당신은 그때 술 취했던 것이 아닌가요? 리 교수는 그 친구가 자기가 사놓은 소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들도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왜 그런 쓸모없는 짐승을 사두셨소? 물론 당신이 그 짐승을 우리에게 선물하겠다면 잡아먹기는 하겠소.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그러나 그 짐승은 변변치 않을 거요. 우리는 그걸 잡아먹긴 하겠지만 배탈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그 수소는 2살 되었다. 그 수소는 분명히 살찐 짐승으로 밝혀졌고 부시몬족은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어치웠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고기와 기름을 가진 소였다. 리 교수는 부시몬족 친구들에게 다가가 이 정도면 살찐 소가 아니냐고 물었다. 좋소. 물론 우리는 이 수소가 굉장히 좋은 고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한 젊은이가 많은 사냥감을 잡게 될 때 자신이 마치 대인이나 추장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자랑하고 다니는 놈들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만심이 언젠가 그가 누군가를 죽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가 잡아온 고기가 별 쓸모없다고 하지요. 그래야만 그는 진정하고 겸손해지니까요. 문화의 수수께끼 5장 포틀레치 호혜성의 원리 소주제 읽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고마운 것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몬족의 표현 방식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고마움을 표한 사람이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결국 그러한 자만심이 언젠가 뭔가를 죽이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해서 별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 그 사람이 진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네요. 선물을 주고 고마움은 표시하지만 종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시몬족에게서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늘 문화의 수수께끼는 여기까지고요. 호혜성의 파괴, 강자의 선물이라는 소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